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일 포기론, 두 개 국가론에 대한 저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통일하지 맙시다. 이게 제목입니다. 남과 북이 맺은 모든 합의들을 사실상 무효화 선언했습니다. 아마 임종석 전 비서실장께서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전쟁 불사,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 강화, 북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적 성격의 협력 강화, 고조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충정해서 이러한 말씀을 했다고 저는 선의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저로서는 이게 수용되기 어려운 일이어서 저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놓칠 수 없는 우리의 명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 전문가, 국회의원 선서, 대통령 선서, 우리 헌법 4조부터 쭉 평화통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최근에 보수 우익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절로 하자라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 그 비슷한 충격을 받습니다. 약간 궤를 달리하지만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논란이나 이 임종석 의원의 통일 포기론, 두 개 국가론이 방향은 다르지만 정말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대한제국에서부터 시작돼서 1919년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수많은 우리 애국 지사들이 싸웠던 그러한 투쟁 역사를 다 부정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그리고 지금 정치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입니다. 저의 소명입니다. 제 아들, 딸에게 아빠 왜 정치하냐 그러면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스마르크 독일 철혈 제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가의 임무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적 임무이다. 역사 속에서 언뜻 보이는 신의 옷자락을 잡을 순간이 바로 문재인 정부 기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기간이었습니다. 최초의 북미 간의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 때가 바로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이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흘려보낸 문재인 정부 너무 아쉽습니다. 반성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실장 그리고 모든 장관들 반성해야 됩니다. 이 좋은 결국 그 합의를 그렇게 결실을 못 내고 흘려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통일 포기하자는 것입니까? 자기 반성을 통해 새롭게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로 9.19 합의가 지키지 않고 깨진 게 다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북한 책임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관리를 못하고 성과를 못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한미동맹 속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폼페이오 국무장관들을 설득을 해서 플랜 B를 만들어 하노이 회담을 성공시키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마디가르하게 하노이 회담이 성공될 걸로 기대만 하고 오히려 남북관계 활동을 차단시키고 전면적인 민간 교류가 오히려 정부에 의해서 더 차단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만약에 통일을 포기하고 두 개 국가로 가자. 지금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 우선이다.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다고 평화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이 평화의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로만 협소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라는 것은 남북 간의 그런 군사적 긴장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미국과 북한 간의 지금 전쟁 상태, 아직도 정전협정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테크니컬리 war situation, 엄밀히 말해서 전쟁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장의 아미스티스, 휴전협정 상태인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을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처럼 북진 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휴전협정 당사자로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가 당사자임을 당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형식상 휴전협정 사인 당사자는 북한과 중국과 미국이 사인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 간의 이런 군사적 긴장, 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이 돼야 평화가 되는 것이지, 남북 간에 두 개 국가로 한다 그래서 그게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럼 파키스탄이 인도에서 분리해서 국가가 됐다고 뭐 그래서 무슨 이 군사적 긴장이 그걸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 양나라 다 핵을 개발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해를 안 되고, 일단 임종석 실장의 주장대로 두 개 국가로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일단 나는 헌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헌법 3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개 국가가 되면 탈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지금 3만 4천 명의 탈북자의 인권이 완전히 사각지대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주장할 수가 없고 탈북자를 중국에서 마음대로 인권을 유린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항의를 해요? 북한 국민이 돼버리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두 번째, 제가 한미 FTA 할 때 우리 임종석 의원과 함께 힐튼 호텔에 가서 웬디 시먼 그 미국 협상 대표와 만나서 그때 셋이 식사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임종석 실장 그때 의원한테 같이 가자 그랬어요. 웬디 시먼 제가 그 협상 대표를 만나서 개성공단이 한미 FTA가 됐을 때 국내산으로 인정받아서 이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 시장한테 개방돼야 된다. 역외 가공 지역으로 반드시 FTA 조항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을 해서 결국 이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조건부로 들어갔지만 앞으로도 남북관계가 풀려서 개성공단 같은 제2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져야 사실 북한의 경쟁력이 있는 노동력과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자본 기술력이 결합을 해야 중국과 일본을 이기는 그런 국제적 경쟁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양 국가가 돼버리면 관세가 다 들어가게 되고, 북한이 만약 유사시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중국, 러시아가 사실 개입했을 때 우리가 국가가 다르는데 무슨 명목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는 잘 이해를 못하고, 물론 윤석열 정권이 하도 정말 이 국지전 가능성, 최근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이 충암 고등학교 이 마피아들이 방첩 사령부였다가 행안부 장관에서 계엄령 위험성까지 나오다 보니까 통일보다는 평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한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대단히 저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권 교체를 포기하는 패배주의적 사고 아닙니까? 지금 브래드 셔먼 의원을 비롯한 지금 48명의 미 연방 공화 민주 의원들이 한반도 평화 법안을 지금 다시 또 입법을 제출해 놨습니다. 이번 11월 날 5일 날인가요? 다시 총선이 이루어지고 나서 또 브래드 셔먼 의원이 지속적으로 이 한반도 평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그런다면 또 새로운 북미 관계가 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섣부른 발상이다. 핵심은 평화는 두 개 국가로는 되는 게 아니라 북미 간의 적대적 구조, 즉 북미 간의 외교 정상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브래드 셔먼 의원이 제출한 한반도 평화 법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휴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북미 간의 연락 사무소를 둬서 북미 간의 종국적인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다시 집권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푸틴, 시진핑, 트럼프가 될지 카멜라 해리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한반도 이 구조를 바꿔낼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제2의 베트남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저는 이게 이 과제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 북이 저렇게 적대 국가론을 하고 이런 것은 북이 자신의 생존 전략으로 저는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그게 끌려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